자존감은 자존심과 분명 다른 형태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 선택에 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을 돌아본다면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았기를 바랄까요? 오늘 아침에 눈 뜨셔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현대인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먼저 열고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우선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바꿀 NEED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 데일리 드라이브, 일상의 루틴 만들기 편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드라이브는 여러분을 직접 변화시키는 단계라서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우선가치 발견하기 편과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편, 이렇게 두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선가치 발견하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다움 설계를 위해서 욕구 탐색, 잡음 제거, 그 다음에 마음의 에너지가 마음에서 행동으로 잘 이어지도록 하는 에너지 플로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 내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이 흐르는 에너지를 느꼈는데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루틴을 만들기 전에 나의 우선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NEED 프레임워크에서 데일리 드라이브는 단순한 일정을 관리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또 그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내비게이션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명확하게 길을 찾을 수가 있듯이 나의 우선 가치가 명확해야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일리 드라이브는 우리가 했던 앞선 3단계가 있어야만 제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영상이 끝난 후 욕구 탐색, 니드 스캔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구를 알지 못하면 우선 가치를 찾기가 어렵고 잡음에 휘둘리면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고 또 에너지 플로우 없이는 가치를 알아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eed scan, eliminate noise, 에너지 플로우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데일리 드라이브는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에너지 플로우까지 오면 거의 정해지고 데일리 드라이브에서 확실하게 우선 가치를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의 체력과 나의 환경과 이런 것에 맞춰서 일상의 루틴을 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왜 우선 가치가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누구와 만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특히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A라는 길로 갈지, B라는 길로 갈지, 또는 C라는 길로 갈지. 그런데 이 모든 선택에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고민하느라 에너지가 소진될 뿐만 아니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 선택에 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후에는 이게 맞나? 하는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기준이 없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우선 가치를 명확히 하고 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택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끝없이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 가치와 더 일치하는 건 이거네 하고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습니다. 두 번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내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했으니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평화와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선택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1 모토가 친밀한 부모가 되자라는 게 우선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하면서 갈등이 예고되는 모든 순간에 친밀함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않고 친밀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자녀와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남들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점점 나의 존재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상의 루틴을 설계하는 일이 그러면 왜 자존감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되뇌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오히려 자존심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급부로 상대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나의 존재를 아는, 나의 존재 자체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을 하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나의 인생이고 그 선택들의 합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존심만이 남아서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더 높게 주변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옥죄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자존심과 분명 다른 형태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우선 가치가 성장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간을 내고 점심시간에도 무의미한 영상을 보고 저녁에도 넷플릭스만 본다면 나의 가치와 행동이 계속 어긋나면서 나는 말만 성장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행동 불일치에서 오는 자존감 저하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돌보고 내가 편하고 열심히 무언가 경쟁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분들은 대도시에 살면은 어렵습니다. 대도시가 요구하는 기본 생계비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은 한적한 소도시나 시골로 가서 적절하게 일하고 나한테 오롯이 주어주는 그 시간 동안 자연을 즐기고 핸드폰도 보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경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대도시에 살면서 나의 가치관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으로부터 나의 자존이 훼손을 당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지킨다 하더라도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세상의 잡음, 세상의 시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덜어내기 공부를 못하면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성장과 성취를 우선 가치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성장과 성취를 우선 가치로 삼지 않는다면 나에게 맞는 삶의 터전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만약 그럼에도 성장과 성취를 우선 가치로 여긴다면 내 삶을 작은 성장들로 채워가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나의 선택을 빛나게 하는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치와 행동의 일치에서 오는 자존감 향상, 또 우선 가치로 나의 선택이 일관성을 갖게 됐을 때 나만의 캐릭터가 생성되는 자아 실현의 만족감이 더해지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공이나 행복, 그런 잣대가 아니라 나만의 잣대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꼭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못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의 운영자로 내가 선택한 가치대로 사는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선 가치를 발견하는지 나만의 선택 기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치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일상의 잡음 속에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우선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 인생의 핵심 가치 찾기 완벽 가이드편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편에서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황금기 회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순간, 나답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회상 질문들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행복감과 가치를 느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기 회상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는 언제였나요? 그 순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그때 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나요? 예를 들면 내가 학급에서 다친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그때 친구가 고맙다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또 주변 친구들도 너 대단해 라고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았을 때 갑자기 나의 존재가 뭔가 된 듯한 그런 충만한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기여, 봉사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성장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 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던 그 시절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가 잊고 있던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10년 후에 내가 지금을 돌아본다면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았기를 바랄까요?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고 무엇보다 뿌듯해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은 일상의 잡음을 넘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을 돌아본다면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았기를 바랄까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누워서 우리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한 친구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싶어. 또 한 친구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또 한 친구는 첫사랑과 결혼해서 예쁜 사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30년이 흘렀는데 놀랍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던 친구는 서울대를 갔는데 졸업반 때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에 올인하면서 현모양처로 살고 있고, 또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라고 했던 친구는 지금 글로벌 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했던 그 친구는 지금 배우자와 사랑하면서 아직도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보통 그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글쎄 어떻게 살지? 성공하면 좋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매번 상황에 따라 선택을 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제 친구들이 좀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다들 서슴지 않고 그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본인이 말한 대로 살고 있다라는 모습이 참 놀랍죠. 여러분도 꼭 친구들과 또 가족, 자녀와 한번 해보시면, 또 내 자신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고 뿌듯해할 가치,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또한 이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삶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냥 생각에 끝나지 마시고 어디에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선 가치를 찾는 방법으로는 가치 충돌이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그때 여러분이 결국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 선택 속에 여러분의 진짜 우선순위가 숨어 있거든요. 실습 방법으로는 최근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상황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충돌했던 가치들을 파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어떤 가치를 반영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승진의 기회가 있고 가족과의 시간, 그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때 가족을 선택했다면 가족이라는 가치가 성취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회적 성공보다는 자녀 교육이 최우선 가치였고 어떤 선택에도 흔들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에게 우선 가치라는 명확한 것이 없었다면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여러분의 우선 가치를 찾는 것이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떠올리는 방법,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 가치 충돌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직관적 가치를 감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논리적인 어떤 분석보다 직관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5분간 명상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직관적인 것은 사실 더 신뢰를 해볼 만한 것입니다. 논리는 학습될 수 있지만 직관은 더 본질에 가까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영상에서 욕구 탐색,
잡음 제거, 몰입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여러분의 일상의 루틴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하셔야지 제대로 된 우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가치에도 성격 유형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참고 차원에서 성격 유형별 우선 가치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너들은 주로 성취, 도전, 영향력 같은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의미를 찾죠. 협력너 분들은 연결, 협력, 조화 이런 가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안정너들은 안정, 또 깊이, 일관성 같은 그런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넓게 퍼지는 것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장인너들은 완성, 품질, 전문성 같은 그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대충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험너들은 자유, 창의, 새로움 같은 그런 가치를 선호합니다. 틀에 박힌 것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을 추구하죠. 물론 이건 경향일 뿐이고 여러분만의 각자 독특한 조합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고유한 우선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은 데일리 드라이브의 첫 번째 단계인 우선 가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치를 찾는 다양한 방법들과 5러 성격 유형별 패턴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가치를 찾는 것은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가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지속하게 하느냐인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발견한 우선 가치를 바탕으로 우선 가치 선언문을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복잡한 선택의 상황에서 가치를 기반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시스템, 선택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의 루틴을 설계해서 일상 속에서 나의 우선 가치와 일치하는 작은 실천들을 루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우선 가치가 단순한 머릿속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 가치를 찾는다는 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우선 가치를 확인하는 데 시도해 보시고 다음 편에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